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타 광고 기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메타 광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광고 딱지 붙은 게시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게 메타 광고입니다. 오늘은 이 8분짜리 교육을 통해서 메타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전체 흐름을 잡아드려 보고자 합니다. 광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해봤는데 돈만 날린 것 같은 분도 오늘 끝나면 왜 그랬는지 또 어떻게 광고를 앞으로 돌려야 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광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광고 시스템입니다. 두 개를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메타 광고 관리자라는 하나의 도구에서 동시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목표에 따라 광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 몇천 원의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셋째,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죠. 그리고 메타 광고는 오른쪽 도식처럼 광고 계정을 통해 캠페인을 만들고 또 광고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이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페인에서 목표를 정하고 광고 세트에서 타겟과 예산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광고에서 실제 이미지나 영상을 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페인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광고 목표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면 인지도,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사람을 끌어오고 싶다면 트래픽, 좋아요나 댓글을 늘리고 싶다면 참여, 상담 신청이나 연락처를 모으고 싶다면 리드, 실제 구매를 일으키고 싶다면 판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가 목표인데 인지도를 선택하는 경우이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구매할 가능성은 높은 사람 대신 그냥 광고를 많이 볼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목표 선택 하나가 성과를 완전하게 바꾸게 됩니다. 광고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타겟이죠.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연령, 지역, 관심사,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이미지, 영상, 카피. 첫 1, 2초 안에 시선을 잡지 못하면 스크롤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광고를 클릭한 뒤 도착하는 페이지로 여기가 느리거나 불명확하면 바로 고객이 이탈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잘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산입니다.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고 이걸 광고를 통해 돌렸을 때 충분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단의 공식처럼 이 4가지는 곱하기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0이면 나머지는 아무리 좋아도 성과는 0에 수렴하죠. 약한 고리부터 먼저 보강하시는 게 광고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운영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광고는 이 6가지 단계로 운영됩니다. 목표 설정부터 타겟 설정, 광고 제작, 광고 집행,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개선 반복.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메타 광고의 본질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4번과 6번 사이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최소 3에서 7일 정도는 끄지 말고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메타 알고리즘의 경우 초반 며칠간 학습 기간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최적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켜자마자 성과가 없다고 끄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3에서 7일 정도는 꾸준히 광고를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지 한번 학습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광고를 집행하고 나면 숫자들을 봐야 합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광고는 노출, 클릭, 문의, 구매 순서로 숫자가 줄어드는 퍼널 구조입니다. 10,000명의 광고를 봤어도 실제 구매는 30명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전환율이라고 하죠. 오른쪽의 5가지 지표는 꼭 알아두세요. CPM은 노출 비용, CTR은 클릭률로 소재의 매력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CPC는 클릭당 비용을 말하고 CPA는 전환 한 건당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아스도 있습니다. 광고 대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아스가 300% 이상 나오면 광고비의 3배를 매출로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광고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 5가지를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타겟이 너무 넓습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18세에서 65세처럼 설정하면 광고비만 날리게 됩니다. 내 고객이 누구인지 타겟팅을 좁혀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영상 없이 이미지만 쓰는 경우입니다.
영상 소재의 클릭률이 이미지보다 평균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보다는 영상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광고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 만에 광고를 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기간 문제 때문입니다. 최소 3에서 7일 정도는 광고가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A/B 테스트를 안 하는 것입니다. A/B 테스트란 무엇이냐면 소재 두 가지를 동시에 돌려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에게 더 적합한 광고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로 데이터를 아예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감으로 광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 감고 운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돌려보면서 데이터 수치가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고 이것이 내 광고와 로아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광고는 테스트와 개선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고에서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좋은 타겟을 고르고 또 좋은 컨텐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한테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갈고 닦으면 예산이 적어도 반드시 광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흐름을 바탕으로 작은 예산으로도 딱 하나만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광고를 집행하고 데이터를 보는 순간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를 직접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질문 주세요.